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2018년도 1회 기출문제 두 번째 과목 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 과목 중에서 21번. 자, 부분합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군요. 그렇다면 부분합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되돌리려고 할 때 그 방법 중에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모두 제거 눌러주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주어진 자료를 범위를 잡고서 보통은 복사를 많이 하죠. 제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서 제 끝에 작업 하나 있는 곳에다 갖다가 붙여 넣으실 때, 자, 이렇게 붙여 넣죠. 언번열 너비 유지해서 붙여 넣으시고, 그런 다음에 정렬을 먼저 하시지 않습니까? 정렬. 지금 등록 경로를 정렬 기준으로 삼아 볼게요. 자, 항상 부분합을 하실 때는 정렬을 한다 해서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오름차순 정렬을 했어요.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렬하실 때 반드시 위에 머릿말만 잡고 필드명만 잡고 정렬을 하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상단에 부분합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에 띄는 겁니다. 자, 일단은 하다 보니까 회원 코드로, 무조건 회원 코드로 잡히죠. 처음에 이 부분을 등록 경로로 찍어 주셔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그냥 회원 코드로 하고서 합계를 구했고요. 등록비 합계로 해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부분합에 오셔서 밑에 하단 쪽에 모두 제거 눌러주시면 되겠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피벗 테이블 나왔으면은 답이 4번 된다는 거. 왜 바로 답을 4번 찍었을까요? 이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함께 만드시고 난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삭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피벗 차트가 삭제되는 게 아니에요. 피벗 차트는 어떻게 된다? 일반 차트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일반 차트로 바뀌어요. 자, 이 부분 항상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항상 이 부분 잘 보셔야 되고요. 각 영역의 특정 항목을 더블 클릭을 딱딱 하시면요, 새로운 시트에 내용이 다시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2016 버전에는 이 기능이 안 되고 하단 쪽으로 표시되기도 하니까 그거 잘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 데이터 그룹 수준을 확장하거나 축소해서 요약 정보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행을 열로 또는 열을 행으로 이동하여 원본 데이터 다양한 방식으로 요약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틀린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요. 확실히 틀린 건 4번입니다. 자, 아래 견적서를 잘 한번 볼까요? 자, F2셀입니다. F2셀. 자, F2셀을 보시면은 총 합계. 여기 지금 함수식이 들어 있었겠네요. F2셀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우스 수식 셀은 현재 여기가 F2로 찍어 주셔야 됩니다. 자, 답은 1번 아니면 일단 4번이 되겠습니다. 수식 셀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자, 수식 셀은 뭐 더하기가 있든 썸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었겠고, 그 다음에 뒤에 6입니다. 뒤에 6. 자, 뒤에 6 값이 지금 할인율인데요. 자, 할인율이 어느 정도로 조정이 되어야지 우리의 목표값, 찾는 값은 117만원이 되겠죠. 117만원. 자, 지금 벌써 답은 1번이네요. 1번. 왜냐면 찾는 값은 상수로 쓰셔야 됩니다. 상수로. 자, F2에는 반드시 수식이 들어있어야 되겠고, 찾는 값은 상수가 들어있어야 되겠고, 값을 바꾸려고 하는 셀은 희생하려고 하는 뒤에 6이 되어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엑셀에서 기본 오름차순 정렬 순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날짜는 가장 이전 날짜에서 가장 최근 날짜의 순서대로 정렬이 된다. 맞습니다. 논리값의 경우에는 true 다음에 false의 순서대로 정렬이 된다 고 했는데 벌써 2번이 틀렸네요.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기 때문에 오름차순 하면은 숫자가 작은 것부터 되다 보니 false가 먼저 오겠죠. false가. 숫자는 가장 작은 음수에서 가장 큰 양수의 순서대로, 그렇죠. 항상 오름차순 하면은 올라갑니다 해서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엘리베이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빈 셀은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정렬해서 항상 마지막에 정렬된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아래 워크시트에서 10하고 8하고 자, 이렇게 범위 잡아서 자동 채우게 하시면 다음에도 3에 10, 4에 8, 5에 10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자, 복사되면서
자, 치우기 핸들이 되겠죠. 그랬을 때 A5에는 10이다는 것이죠. 10. 자, 두 개를 같이 잡았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갈까요? 자, 해서 깨끗한 부분에다가 자, 여기다가 직접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다 10 넣고 자, 8 넣고 두 개를 같이 잡아서 끌어당기시는데 이때 끌어당기실 때 자, 어떻게 컨트롤 키를 누르셔가지고 끌어당기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하시게 되면은 이식 마이너스 돼가지고서는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거를 컨트롤 키 눌러서 하시면요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8 여기서는 한 칸씩 내렸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잠깐 올리시면은 자, 10 나온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반 형식으로 지정된 셀에 열 너비보다 긴 소수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셀의 너비에 맞춰갖고 반올림 된다.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잠깐 지워버리시겠고요. 쭉 오셔서 자, 요 자리 부분에다가 0.12345 6 7 8 9 자리가 좀 부족해야 되니까 팍 줄여볼게요. 와, 자, 어떻게 됐을까요? 와우, 자리에 맞게 맞습니다. 자, 반올림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맞게. 자, 이번엔 맞았습니다. 자, 통화 형식은 숫자와 함께 기본 통화 기호가 자, 셀의 왼쪽 끝에 표시되면 벌써 틀렸군요. 자, 통화 기호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제가 숫자를 좀 넣었어요. 자, 숫자를 넣고 상단 위쪽에 오셔서 홈 탭에 보시면은 여기 컴마를 누르시는 순간 스타일이 뭘로 바뀐다? 회계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에서 통화 기호를 넣었어요. 그랬을 때 회계 스타일 거 통화 기호는 맨 앞에 왼쪽을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요거를 회계가 아닌 통화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뀌잖아요. 2번은 왜 틀렸느냐면 통화 형식은 숫자와 함께 기본 통화 기호가 셀의 왼쪽 끝에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숫자 앞쪽에 이렇게 표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회계 형식은 음수의 표시 형식을 별도로 지정할 수 없고 자, 입력된 값이 0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0이었을 때는 회계 서식 같은 경우는 0이 빼기로 보여요. 이렇게 빼기로 바뀐다는 거. 자, 숫자 형식은 음수의 표시 형식을 빨간색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오셔가지고요. 음수로 제가 데이터를 넣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컨트롤 1번 찍어주셔가지고 이 숫자 부분에 보시면은 음수,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다음. 자, 찾기 및 바꾸기 대화상자입니다. 자,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찾을 내용. 자, 검색할 내용을 입력하는 곳으로서 와일드카드 문자를 검색 문자열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식 숫자 셀을 제외한 특정 서식이 있는 텍스트 셀을 찾을 수 있다. 이거 틀렸는데요. 자, 왜냐면 서식 부분에 보시면은 이 숫자 셀을 제외한 그랬는데 숫자 셀도 포함해가지고 어떤 특정 서식이 있을 때 그걸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 숫자 셀을 제외하진 않아요. 범위, 현재 워크시트에서만 검색하는 시트와 현재 통합문서의 모든 시트를 검색하는 통합문서 둘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모두 찾기 검색 조건에 맞는 모든 항목이 나열된다. 자, 됐습니다. 자, 28번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C의 2에서 G의 3 자, 영역의 참조 자,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C의 5에 들어가는 점수 76점 있지요. 자, 요 학점에 자, 76점이면은 C 학점입니다. 여기 C. 자, C를 찾아주는 함수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찾으려는 찾을 값은 C의 5에 들었겠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H룩업이냐, V룩업이냐,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H룩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점수와 학점이 이렇게 2행, 3행,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행이니까요. 행은 호리젠탈. 만약에 이 점수 학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B열과 C열 이거는 버티컬 V룩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H룩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중요한 부분이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H룩업 3번 아니면 4번인데
찾을 값도 C의 5. 그리고 하고 범위. 자, 행번호는 현재 범위 잡은 거에 이행이거든요. 좋아요. 그런데 답은 true다. 자, 왜 그렇다? 보시다시피 76이라는 점수는 정확히 자, 찾으려는 앞에 있던 점수하고 똑같은 값은 아니죠. 그럴 때는 자, 이렇게 비슷한 이런 값들은 true를 쓰시는 겁니다. false를 쓰시면 또 못 찾아요. false는 똑같을 때 찾는 겁니다. 다음 중 조건부 서식 설정을 위해서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 자, 규칙 유형 선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 벌써 답이 저는 보이는데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쭉 올리셔가지고 요거 요렇게 지금 우리가 범위를 잡았단 말이에요. 조건부 서식이니까 그렇게 하고 홈탭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와서 여기 지금 새 규칙이요. 새 규칙 여기 규칙에 보시면은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고유 또는 중복값만 서식 지정 뭐 이런 거 있죠. 자 여기 지금 셀 값을 기준으로 근데 이건 없잖아요. 이무의 날짜를 기준으로 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의 각 항목에 입력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매크로 이름 자, 이 부분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단어 구분 기호로 밑줄을 사용한다. 자, 실습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상단에 매크로 기록을 눌렀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매크로 자동으로 이름이 생겼잖아요. 이때 공백을 하나 딱 넣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확인을 찍으시면은 뭐라고 해요? 자, 문자나 밑줄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공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공백을 쓰고 싶으시면요. 아래 언더바 자, 이렇게 아래 언더바를 하나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백은 아니잖아요. 아래 언더바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요 바로가기 키는 영문 그렇습니다. 여기 대문자를 만약에 쓰시잖아요. 대문자를 쓰시게 되면은 시프트가 붙어요. 컨트롤 시프트. 자, 소문자는 아시다시피 시프트가 안 붙어요. 그런 다음에 매크로 저장 위치는 여기를 개인용 이 매크로 통합 문서로 하셔야지만 3번이 틀렸네요. 자, 무슨 내용이냐 3번을 잠깐 보시면요 현재 통합 문서가 아니고 여기를 모든 엑셀 문서에서 해당 매크로를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이 부분을 저장하실 때 아까 보셨죠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설명은 주석입니다.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매크로 이름을 선택하고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당연히 매크로가 실행되겠죠. 그렇게 하고 한 단계씩 코드 실행 단추를 클릭을 하시면은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열리면서 매크로 실행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매크로 자, 여기 지금 3번에 보시면 만들기 단추를 클릭을 했어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매크로 실행 단추를 추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 안 돼요.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매크로 실행 단추 추가 안 되고요. 바로가기는 옵션에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매크로 한번 더 보고 가요. 굉장히 매크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매크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 자, 이 부분 한번 보고 가요. 자, 매크로 기록. 자, 상대 참조를 누르시면은 어디서나 매크로가 실행되는 거고요. 누를게요. 이 매크로 기록을 눌렀어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서 제가 늘상 하는 매크로, 반복 매크로죠. 반복 매크로. 단축키는 컨트롤 A 쓰겠습니다. 소문자 A. 자, 그렇게 하고 확인했습니다.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두 개를 범위를 잡습니다. 두 개를 범위 잡고 홈탭에 와서 병합하고 색깔 넣고 한 칸 내리고 기록 중지 단추 눌러가지고 아무데나 와서 컨트롤 A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은 매크로가 실행이 되죠. 자, 이랬을 때 자, 개발 도구 매크로 자, 오셔가지고 자, 이 부분에서 방금 옵션 있죠? 옵션. 자, 여기서 바로가기 키를 수정하실 수가 있다. 이름은 수정이 안 된다. 요거죠. 이거 잘 보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실행을 눌러주시면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 거죠. 굳이 여기까지 와서 실행 자, 다시요. 매크로 실행이 안 됐나요? 찍고 반복을 찍고 실행을 하셔야 되죠. 이렇게 잘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반복 한 단계씩 코드 실행 자, 되면서 지금 실행이 된다는 거죠. 한 단계씩 여기 지금 부분에 보시면은 자, 매크로 실행 자, 눌렀어요. 이미 지금 실행이 돼갖고 끝났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 번 지금 매크로가 실행돼 있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틀렸느냐? 빠른 실행 명령은 추가할 수가 없어요.
다음 워크시트에서 choose 랭크 내가 우리 반에서 몇 등이냐. 자, 내 점수 92점이 우리 반에서 몇 등이냐. 그래서 순위가 1등이면 천하요, 대한이면 2등이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1등, 2등, 3등이니까요. 영광이 답이 되죠.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97이 1등 나올 거죠. 그 다음에 94가 2등, 93이 영광이 3등 되겠습니다. 이렇게 3등. 다음 중 차트 도구 레이아웃 탭에서 레이블 그룹에서 삽입할 수 없는 항목은 텍스트 상자는 안 되죠. 자, 무슨 소리냐면 차트가 이렇게 있어요. 자, 차트 왔어요. 차트. 자, 해서 범위 잡고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자, 데이터 범위 잡았습니다. 상단에 삽입 왔습니다. 자, 추천 차트 자, 기본 눌러서 만들었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보통은 자, 상단 이쪽에 보시면은 레이아웃 있죠. 레이아웃 탭. 레이아웃 자, 부분에 보시면은 예전에는 레이아웃이라고 그래갖고 별도로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밑에서 고르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레이블 그룹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은 이 문제는 조금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긴 하겠다. 자, 레이블 그룹에 와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2016 버전이라 문제가 조금 바뀌었는데 여기 중에 보시면은 뭐 차트 제목도 보이시고 뭐 축 제목도 보이시고 뭐 범례도 보이시지만은 텍스트 상자는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수식에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한 경우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는 밸류죠, 밸류. 자, 인수, 피연자, 피연산자. 자, 이런 거하고 잘못됐을 때는 밸류가 되겠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오류 메시지. 이거는 0으로 나눈다는 거니까 0으로 나누면은 오류 뜨지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넘버, 숫자가 필요한 곳에 잘못된 값을 지정한 경우에 나오는 오류 메시지가 되겠고요. 네임은 이제 함수 이름이 틀렸거나 어떤 문자열이 잘못됐을 때 쓰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 했을 때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D자 붙었습니다. 에버리지. 자, 해서요. 자, A4부터 시작을 해서 2에 10까지. 자, 범위 잡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수학량. 자, 수학량, 필드명. 이렇게도 지금 구해지는구나. 저는 항상 수학량을 직접 하나, 둘, 셋, 네 번 해서 뒤에 사로 찍었거든요. 자, 그래서 A1부터 이게 조건이에요. 이만큼. 자, 조건이 해당하는 자, 수학량 값을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일단, 배여야 돼요. 배. 자, 배. 색깔을 좀 칠해줘야 되겠는데요. 배, 오케이. 여기도 배. 맞고, 여기도 배. 이렇게 해당되는 거 찍었고요. 자, 높이가 10보다 커야 돼요. 이건 빼지겠군요. 그러면서 높이가 자, 뭡니까? 자, 이거는 10을 초과해갖고 20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11부터 19까지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 두 개, 수학량 두 개의 평균. 자, 24의 평균이면은 24의 평균이 뭐예요? 12. 자, 24의 평균이니까 12. 자, 2번이죠? 자, 2번. 자, 저 맞았었어요. 자, 그 다음, 엑셀의 화면 제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화면의 확대 축소는 화면에서 워크시트를 더 크게 또는 작게 표시하는 것이지, 실제 인쇄할 때도 설정된 화면 크기로 인쇄된다. 갑자기 웃음이 나와요. 자, 1번은 틀렸죠. 1번은 틀렸다. 그쵸? 화면 보는 거잖아요. 화면이지. 이거 인쇄하고 관련이 없죠. 자, 리본 메뉴는 화면 해상도와 엑셀 창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표시가 될 수 있지요. 뭐 이렇게 축소가 돼가지고 표시도 되고, 특정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블록을 설정한 후 선택 영역 확대 축소 클릭하시면은 확대 축소가 전체 창에 맞게 보여지죠. 보여드릴게요. 자, 오셔가지고 자, 지금 보여지는 엑셀 창 저장 안 함.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범위를 요만큼만 잡고 보기에 가셔서 선택 영역 확대 축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자, 선택한 영역이 최대로 확대돼서 보인다. 뭐 그런 내용이죠. 자, 리본 메뉴가 차지하는 공간 때문에 작업이 불편할 경우에는 리본 메뉴 활성 탭 이름을 더블 클릭해갖고 리본 메뉴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상단 위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리본 메뉴 최소화시키고요.
다시 늘리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저는 컨트롤 F 1번 키 눌러 주거든요. 컨트롤 F 1번 키. 그걸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또 보여요. 자, 이 부분 컨트롤 F1번 단축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합계가 있었어요. 빨간색 합계 계열이 지금 보조축으로 설정된 이중축 차트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범례 위치는 아래쪽에 있군요. 아래쪽에 있고요. 하반기 계열에 한 길수 그렇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되어 있다. 한 길수 하반기 140. 자, 그런가요? 140? 아닌데요. 지금 합계가 표시되어 있는 건데요. 자, 한 길수 하반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번이 틀렸어요. 이 140이라는 숫자는 여기와 관련된 숫자이기 때문에 합계인 거죠. 한 길수 씨의 합계가 그렇게 레이블이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조 세로축의 주 단위는 0, 40, 80, 40씩 되어 있군요. 다음 중 페이지 레이아웃 상자에서 머리글 바닥글 작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머리글 바닥글 여백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머리글 바닥글 디자인 옵션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을 선택을 하신다. 자, 머리글 바닥글 도구에서 디자인 탭에서 옵션에서 자, 머리글 바닥글 도구 디자인 탭에서 머리글 바닥글 그룹에서 미리 정의된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선택할 수 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세히 단추 누르셔가지고 그 상태에서 머리글 바닥글로 왔고요. 자, 이 머리글 바닥글 여백을 충분히 확보하고 싶으시면은 맨 밑에 하단 쪽에 이 옵션 부분에서 여기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절하는 부분에서가 아니라 페이지 여백에 맞추기 요게 지금 체크가 되어 있어야 충분히 여백을 이제 확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체크인데 잘못됐어요. 자,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절 이건 뭐냐? 자, 문서에서 이렇게 셀의 맞춤 기능을 사용할 때 머리글 바닥글 배율을 조정할지 여부를 지정한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라고 나와야 된다? 문서에서 셀의 맞춤 기능을 사용할 때 머리글 바닥글의 배율을 조정할지 자, 여부를 지정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자, 답은 4번입니다. 페이지 여백에 맞추기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1번이 틀렸군요. 1번이 틀렸어요. 자, 다음.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의 대화 상자 시트 탭 한번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페이지 설정 자, 맨 끝에 시트 탭 요 부분 말하는 거잖아요. 자, 메모 부분이면 여기고 시트 끝 하고 자, 시트에 표시된 대로 자, 메모를 인쇄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눈금선 부분 같은 경우는 체크하시면은 눈금선이 인쇄가 되고요. 자, 인쇄 영역 특정 부분만 인쇄하는 거는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죠. 여기 특정 부분만 인쇄하는 거 이건 아니고 이건 반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쇄 영역은 특정 부분만 인쇄하기 위해서 범위를 지정하며 인쇄 영역 내에 포함된 숨겨진 행과 열로 인쇄된다. 이게 틀렸네요. 자, 인쇄 영역 내에서 숨겨진 행이나 열은 인쇄가 안 되고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오셔갖고 아까 여기 인쇄 영역 부분 여기서 특정 부분 이렇게 잡아서 자,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은 자, 이만큼만 인쇄되는 건 되는데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자, 숨겼어요. 제가 여기를 시열을 숨겼거든요. 숨기기 하고 나서 범위 잡아갖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범위를 잡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잡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미리 보기를 하시면은 어때요? 회원코드 등록일 담당자 잘 모르겠으면은 여기를 자, 이거 열을 보이게 할게요. 행과 열을 보이게 하고 미리 보기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C가 안 보인다는 거죠. 자, C가 안 보여요. 그래서 숨긴 거는 안 보여야 돼요. 틀렸습니다. 3번이. 간단하게 인쇄하시면은 차트나 도형 그림 이런 그래픽 요소는 안 보여요. 색깔 같은 거 채우고 이런 것들은 안 보이고 텍스트만 인쇄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40번. 다음 중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자, 잘 보시면요. 표면형 차트는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다. 그리고 방사형 차트는 자, 이것도 차트가 머릿속에 그려지지를 잘 않잖아요. 그것도 보고 갑시다. 차트도. 자, 보시면은 삽입에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들어가 보시면 데이터 범위를 잡고 오지 않아가지고 추천을 하지를 않네요. 차트가 여기 같은 경우는 막대기 해서 범위를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담당자 잡아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두 개 잡았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삽입에 자, 그 중에서 추천 차트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모든 차트 찍어볼게요. 모든 차트 그 중에 방사가 어떻게 생겼다? 방사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방사형 하시면은 저런 식으로 막 분산돼 보이는 거 있죠. 이때 방사형 차트는 분산형 차트의 한 종류로 그랬는데, 자, 분산형은 이렇게 생긴 거고, 방사형은 이렇게 생긴 건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자, 더 보고 가고 싶은데, 화면이 이렇게 지금 안 보여가지고, 자, 방사형 차트는 분산형 차트의 한 종류다. 이거 벌써 틀렸죠? 이제 따르는 거죠. 자, 이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방사형 차트는 분산형 차트의 한 종류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앞에를 거품형 차트로 고쳐주세요. 거품형 차트 모든 차트 찍으셔갖고 자, 거품형 차트 찍으셔서 이런 거품형 있죠? 거품형 차트는 이런 분산형 차트에 자, 포함되는 종류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나머지 이제 분산형 차트는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을 보여준다. 자, 이중축은 한쪽 축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났을 때 축을 보조축으로 세워서 만드시는 거죠. 지금 답은 2번이 지금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